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7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특히 지금 세 번째 오늘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분경매에 이 대부업을 결합하면 엄청난 파생상품이 납니다. 이런 대박투자법, 지분경매와 대부업의 결합, 이게 어떤 것인지와 관련된 법리와 또 금융업자가 됐을 때 어떠한 베니핏이 있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오늘 세 번째로 또 연재를 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사항하고요. 협상과 관련된 5가지 사항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분경매의 두 기둥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한 세트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5가지의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정리된 내용과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협상에 관련돼서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고 침묵으로 종결해서 끝내는 이러한 협상의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사례를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교재 앞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실전반을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14일 수요일에도 또 우리가 실전반 강의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6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 청강할 수 있도록요. 먼저 신청하시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무료 청강 시간이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총장님 전화번호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먼저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14일 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지분경매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플러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다세대 같은 이런 주거 건물 또 상가, 오피스텔 같은 이러한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을 때 어떠한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청구 소송을 하는 거기에는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알파의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소송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또 이러한 지분경매에서의 아주 특수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는데요. 특급 협상 기술뿐만 아니라 또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런 셀프 소송할 수 있는 실전반에서의 공부입니다.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 기술을 실전반에서 배우는 무료 1일 청강 매주 수요일에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으니까 1일 청강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같은 이러한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임의대의, 법정대의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임의대의가 뭔지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요. 한 40페이지가 넘는데 아마 몇 번 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부와 관련된 또 채권과 관련된 내용에 이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변제자의 임의대의 민법 480조에 있습니다.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을 위하여 돈을 갚아주는 변제한 자는 돈을 갚아준 동시에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라 그러면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돈 빌려준 사람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근저당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 채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의변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게 임의대인데요. 그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대의 승낙을 받고 대의 변제 증서를 받게 되며 이를 첨부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MPL입니다. 이런 MPL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요. 임의대의라든가 법정대의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임의대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의변제 신청서를 내는 거고요. 법정대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의변제를 하게 되는데 대의변제에서도 특히 지분경매에서의 이러한 대의변제를 하시게 되면 많은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의대의변제를 통해서 채권자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대의변제 약정을 체결한다면 대출금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연체이자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근저당이나 채권을 승계, 채권 양수도를 통해서 승계받게 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채권자에게 승낙이 없으면 대의변제를 할 수 없고요. 꼭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매 연기라든가 경매 중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신 금융권 담보대출을 갚아주고 경매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기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익을 얻는 건데요. 그냥 가가지고 은행에 아니면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그냥 경매를 연기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연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빨리 근저당권 실행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연기해 달란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경매는 채권자 이럴 때 대의변제를 이용해서 대신 갚아주는 임의대의. 이 임의대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게 임의대의. 법정대의는 또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하는 겁니다.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 바로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이 당연히 경매를 취하거나 연기하거나 이걸 통해 가지고 기간을 좀 늘려서 또 수익을 내는 이러한 방법들을 하는 이게 바로 임의대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채권 양수도 하는 지금 거래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 중에 제3금융대부, 대부업자 대기. 바로 이 제3금융대부 지분경매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가지고요. 이 지분경매에서 플러스 대부업을 공부해가지고요. 지분 플러스 대부업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내에서 원금 손실 없는 아파트 2순위, 그러니까 후순위죠. 1순위는 은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2순위는 이와 같이 제3금융 대부, 이 업자가 투자하는 방법과 후순위 대출로 부실채권을 만드는 고수익 비법 이런 것들을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은행을 설립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이 바로 제3금융대부인데요. 이 채권자가 경매에서의 가장 그 상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부실채권을 만들어서 고수익을 내는 이러한 기법들을 또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 대출 이자와 관련돼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정 금리가 연 20%로 낮춰져 있고요. 그리고 연체 금리는 만약에 17%까지 계약을 했다 그러면 3%밖에 못 받는다고 지난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율이 담보 인정 비율이 85%다. 그럴 때 국사의 지방세 완납증명원, 체납 확인, 전입세대 연락 확인원, 본인 거주하는지,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지방세 과세 증명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변제 신청서, 변제 대의 동의서 이와 같은 서류가 확보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미 변제 또 법정 대위 관련해 가지고 또 채권자와 또 권리를 승계받아 가지고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또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대의변제 신청서, 대의변제 동의서 이와 같은 서류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가지고 다중채무자를 또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포착해 사전에 포착하는 거고요. 선수지 근저당권의 이러한 그 담보의 종류에 관련해서 또 2순위 대출 후에 1순위 은행의 연체를 통해 가지고 기한이익이 상실이 된다 그러면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그 연체이자만큼의 수익을 얻는 거, 이런 게 이제 NPL 부실채권 투자법인데요. 배당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과거보다는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파생 상품들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면 이 금융업자 되기 결국은 대부업 교육을 받는 겁니다. 대부업을 통해 가지고요. 또 여기에 지분 물건을 결합을 한다. 그럼 이 파생 상품이 대단합니다. 대출 규제 지역들이 있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 대출 규제가 좀 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규제가 지금 심할 때는요, 이렇게 대부금융업자가 또 활개를 칠 수 있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빚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DSR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대출 규제가 있을 때 LTV, DTI 규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게 되면 결국은 1금융, 2금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상금융, 대부 금융업자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골자입니다. 그래서 DSR이라든가 LTV라든가 또 DTI 같은 게 규제가 됐을 때 우리에게 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봐야 되고요. 뭐 이러한 그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있을 때 LTV 60%, DTI 5% 선까지 이렇게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역에서는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도 실질적으로는 좀 바뀌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은행 그리고 또 저축은행, 1금융 이런 데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대부 금융업자로 가는데, 여기에 지분 물건만 대출해주는 이러한 특수한 제3 금융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론 투 밸류, 또 데트 투 인컴, 이것은 이제 그 밸류, 그러니까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 대비 빚을 얻을 수 있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출액을 주택 가격에다가 딱 나누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억에 60%, LTV가 60%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 정도만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LTV다. 또 DTI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수익에 비례해서 빚을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DTI가 70%인 경우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라 할 때 이럴 때 바로 이 대출 가능 금액이 6, 7이 42, 4,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바로 70% 정도, 자기의 수익의 대출은 7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빚은 7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DTI하고 LTV 많이 들으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데요. 이 DTI, LTV가 30%일 때 40%, 50%, 여기 보시면 60%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LTV와 DTI의 비율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수익이 이렇게 6천만 원이다. 그러면 DTI 비율이 70%다. 그럼 6, 7이 42, 4,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수익의 연봉의 예를 들어서 70%가 DTI다. 그러면 내 수익의 70% 이하에서
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LTV라 그런 거는 여러분들 여기 밸류 바로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기 론. 그래서 이 4억의 60% LTV가 60%다 그러면 아까는 LTV에서 이 4억이 지금 주택 가격인 거에 비해서요. 지금 6천만 원이란 거는 결국 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에 몇 프로냐 이게 DTI고요. 내 주택의 가격의 몇 프로냐 이게 바로 LTV가 된다. 그래서 LTV와 DTI 오늘 잘 보시고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Non-Performing Loan, LPL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연재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연재하는 걸 잘 보시면요. 지분경매 이 3대 대박 투자법 같이 결합을 한다면 실제 수익을 이 통해서 부실채권으로는 공부를 했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 분은요. 여기에 지분경매를 결합하면 새로운 파생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부동산을 경매해서 채권자 입장으로 낙찰을 받거나 다른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입하면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부동산 경매 파생상품. 근데 이게 더 이상 연체 가산금리 3% 제한 규정 때문에 배당에 의한 부실채권 투입은 어려우니까 이제 채권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채권을 만드는 대부업자를 직접 해서 완전히 이 규정과 관계없이 매입하는 방법. 근데 이걸 일반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분 부동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 기법에 의해서 같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분경매세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액으로 한 번만 투자해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매당하지 않은 타공이자의 지분을 분석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이해관계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지분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에 숨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탐구하면 또 수익을 내는데요. 공유지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분, 지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법에 관련해서 보시면요. 지분경매에서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된다면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음 주에 여기 20페이지부터 다시 할 건데요. 그래서 공유지분과 또 이해관계인이 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 무료 청강이 있고요. 이게 6개월 과정인데 온라인 400만 원 공부하실 분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 5년치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으로 6개월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1일 무료 청강 하실 수 있도록 지금 14일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도 같이 여기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등록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수시로 가능한 이 6개월 수시 등록 가능한 6개월 과정입니다. 12일 수요일 날에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프라인도 400만원, 온라인도 400만원입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미리 이렇게 상담하셔가지고 매주 수요일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한 지분경매의 이 물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와 관련된 4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